안녕하세요. 조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급히 다른 일이 있어서 그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올해는 또 주일날 할까 했었는데 그것도 조금 여의치가 않아갖고 그래서 못하고 이제 오늘 또다시 방송을 시작했네요. 오늘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말하려고 했던 거 준비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제가 그 유튜브를 찍어서 이 라이브로 해서 올렸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화면이 가려지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조금 프로페셔널하지 않다고 그거 내리고 다시 해라 하는 걸 또 염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럼 지지난주 거와 또 제가 오늘 포인트 하나를 더해서 그래서 지지난주 그 영상은 내리고요. 이걸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지지난주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멘탈이 강한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요새는 뭐 뭐든지 너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해라. 그런 시대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훈련을 받을 땐 멘탈이 강하게 가르쳐야 해요. 그냥 뭐든지 다 편하고 뭐든지 다 좋고 하나도 어려운 거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는 그렇게 커서는 너무 힘든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 UIUC 그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 그, 이렇게 힘든 대학 같은 경우는 진짜 학생들을 멘탈이 강하게 키워내야 하는 거예요. 애들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때 뭐야 못 이겨내는 거죠. 이제 그전에는 선생님도 계셨고, 또 친구들도 있고, 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회사에 나가서 또 엔지니어로 또 무슨 어떠한 이제 직책을 만나서 나갔을 때, 그때 어떤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그때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피를 한다거나, 자기의 책임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똑똑한 애들이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공부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때 똑똑한 걸 넘어서서 인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쉬운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너무 진짜 너무 지루한 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아워 이그잼이랑 또 중간고사랑 또 뭐 페이퍼에서 내라는 숙제랑 막 그냥 한 주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해서 정말 한나절 시험 끝나고 한 그날 저녁만 조금 쉴 수 있을까? 그러고 나면 또 그다음부터 월요일부터 또 무슨 과제가 또 있고 또 있고 정말 멘탈과의 싸움이죠. 그 모든 스트레스를 이겨나가야 하고 이제 그러한 훈련을 다 받고 나간 사람들은 어디든지 매뉴얼만 주십시오. 아니면 자기네들이 매뉴얼을 만들어내죠. 정말 길을 만들어내죠. 예, 이제 그런 사람들로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대학이라던가 이런 데는 경쟁도 심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멘탈도 아주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멘탈을 강하게 하는 게 이제 나는 내가 또 훈련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했을 때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그 멘탈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압박감을 몇 분 안에 끝내. 내가 이걸 빨리 해서 이거를 끝내야 된다 하는 그런 요새는 학교에 시험도 보지 않고요. 그렇죠? 요새는 시험도 안 보고 뭐 절대평가도 뭐 안 하고 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요새는 그런가 보더라고요. 어, 글쎄요. 그렇게 커서 저는 그거는 좀 반대해요. 시험도 좀 봐야 되고 조금 스트레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때 뇌가 솔직히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의 자극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다른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시간에 뭐 10분 안에 해라, 3분 안에 해라, 5분 안에 해라 그런 타임 리밋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우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빨리 하면서 또 틀리지 않고 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민첩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꼭 몸만이 아니라 두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애들에게 이렇게 문제지를 주고 그리고 자기가 시간을 재개해요. 그래서 어저께의 시간과 오늘 시간은 어땠으며 또 시간을 쟀을 때 또 빨리 하다 보면 틀리잖아요. 많이 틀려요. 처음에는 틀리는 걸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그거 너무 막 틀리지 않게 하려고 막 너무 거기 압박을 가하게 되면 그러면 그 빨리 이렇게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둔해져요. 그거보단 빨리 그러니까 정확성에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회로를 만드는 것이 많은 회로를 만들어내고 또 그 회로가 두꺼워지고 튼튼해지고 그것이 저의 지금으로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회로를 많이 열고 또 회로가 튼튼해지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참 하고 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정확성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틀리면 그냥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땐 근데 정확성은 맨 나중에, 맨 나중에 먼저 두뇌를 사용하는 거, 두뇌를 개발하는 거, 두뇌를 조금 더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자유를 준다고 할까요? 거기다 너무 푸시하지 않고 자유를 주는 형으로 해서 그래야 그 회로가 더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 그거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정확성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자기가 어떤 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77이 48 이렇게 77이 49인데 자기도 왜 그게 48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아니면 8 더하기 5가 13인데 그게 왜 갑자기 12가 됐는지 그거를 자꾸 자기가 틀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 이제 찾아내게 되면은 그러면 정확성은 금방 따라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는 정확성은 그거는 시간도 많이 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거의 정확성과 또 저희 뇌튼튼에서 하는 정확성은 조금 수준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너무 기초가 흔들린 거예요. 너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중학생들도 오고 고등학생들도 오고 이제 오는데 자기들이 문제지를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잘 못 풀겠어요 하고 그 학생이 푸는 거 딱 보면 딱 수준이 나옵니다.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딱 나와요. 이 학생은 아직도 연산이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이 학생은 지금 응용함에 있어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는 거에 지장이 그걸 잘 못하는구나. 이 학생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옛날 거와 적용을 지금 못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딱딱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데 기초가 단단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금방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금방 몇 마디만 해주게 되면 그게 다 고쳐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기초라 그러면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 더하기 빼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특히 더하기. 우리가 생각할 땐 더하기는 제일 쉽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뇌를 훈련시키고 뇌를 발달시키게 하는 건 더하기예요. 더하기. 곱하기는 더하기를 갖다가 이제 곱해서 그걸 갖다가 다시 또 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는 더하기의 한 부분이고 빼기도 더하기의 한 부분이에요. 물론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오진법과 십진법 그게 완전히 자기 겟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숫자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뭐 더하기 뭐 7 더하기 8 그러면은 15 그것도 막 손가락으로 씌어야 되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 외운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예 그걸 그렇게 외우게 해요. 7 더하기 6은 13 해서 그냥 그걸 외워가지고 애들도 있어요. 근데 외우는 것보단 뇌를 한 번 더 쓰게 하는 거죠. 7은 5하고 2고 6은 5하고 1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리시켜서 7 더하기 6은 2하고 1을 더해서 13이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네. 지금 우리는 더하기 해서 더하기를 빨리 하는 것도 빨리 하는 거지만 뇌를 한 번 더 사용하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7을 5하고 2고 6은 5하고 1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진짜로 더 빠릅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그게 너무 편안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 식으로 하질 않았기 때문에 좀 복잡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또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특히 어린애들 6살, 7살, 8살 애들에게 그 5보다 큰 수를 분리시켜서 더하게 하고 또 합치게 하고 그거 할 때 뇌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3학년이 넘어서서 그거를 할 때는 벌써 자기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회로가 그렇게 많이 발달해서 나가거나 이런 거에 아무래도 왜냐면 자기가 먼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컨셉을 대할 때 그때 머리가 흥미롭고 새롭고 신기하고 이럴 때 뇌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줌에 있어서 7살, 8살이 최고인 거예요. 보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10살 아이들이 한 달 만에 막 뭐 실력이 그냥 진짜 너무나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3학년이 이렇게 잘해? 이렇게 되지만 그거는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그거를 하면서 이 다음에 3학년이 됐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만큼 7살, 8살 굉장히 중요하다고 9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고 계속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머리가 많이 아무래도 좋아지죠. 그리고 계산하는 능력도 빨라지고 많이 좋아지죠. 하지만 그게 7살, 8살 아이가 한 거와 그게 10살짜리가 한 거하고는 보기에는 10살짜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7살, 8살은 뭔가 좀 아직도 아닌 것 같고 몇 달이 지나도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컨셉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컨셉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걔네들의 머리는 막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지난번엔 제가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은 내 얘기는 빼고 왜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가. 그렇게 기본에 충실하게 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우리 애들을 여기 있는 조그만 애들한테 처음 저한테 와서 배우는 애들은 길에 다니면 무조건 5를 만들으라고 해요. 처음엔 한 달 정도. 그리고 무조건 5보다 큰 수는 분리시키라고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무슨 숫자를 보든. 그러나서 그 다음에는 모든 숫자를 다 10으로 만들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다 빼기고 그게 다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칠판에서 학교에서 그냥 칠판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엄마가 몇 개 얘기해줘서 엄마랑 같이 숫자 놀이 하는 거 하고 길에 다니면 모든 숫자들을 볼 때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탁탁탁탁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들이 눈에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자기가 스탑 하고 말할 수 없어요.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지나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엄청난 순발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건 큰 꿀팁이에요.
그러니까 7살짜리 특히 8살 요런 애들 6살이 하면 정말 좋은 거고요. 유치원에 보니까 6살 애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주로 7살이 이 정도로 길에 나갔을 때 길에 모든 숫자를 보는 것마다 맨 처음에는 5를 하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5하고 10하고 5보다 큰 숫자고 그 세 가지가 다 섞이기 시작하면 쉬운 것 같은데 안 쉬워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왜냐면 순발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못 찾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 보면 삶 속에서 모든 게 다 공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이 특히 어린 애들이 이제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럼 바깥에 나가면은 막 너무 글자가 막 반가운 거예요. 여기도 4가 있고, 여기도 5가 있고, 여기가 5가 있고, 막 너무나 막 모든 게 다 자기를 환영하는 것 같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방에 앉아서 장난감하고 노는 거와 또 바깥에 나가서 장난감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플레이그라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아이의 두뇌는 모든 게 다 흥미롭잖아요. 예. 여기가 1이 1, 4, 뭐 2, 3 이런 게 숫자가 있는 거하고 또 간판마다 숫자가 다 다르고 차마다 또 숫자가 또 다르게 붙어 있고 또 뭐 주소 붙어 있는 숫자는 또 다른 색깔로 다 돼 있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 대할 때마다 그거를 자기가 머릿속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엄청난 꿀팁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숫자도 너무나 재밌고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의 머리 아픈 것이 아니라 숫자가 다 하나의 자기가 너무 반기는 친구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효과는 엄청난 거죠. 정말 그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었던 그 유진이는 거기는 미국은 바깥에 길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빙이었는데 텍사스에 있는 얼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집에 걔는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아파트가 아니고 미국은 단독 주택들이니까 다니면서 걔는 메일박스에 있는 글자들을 했던 거죠. 그것만 했는데도 걔가 한 달 안에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숫자에 조금 밝은 애들은 더 빨리 다가오고요. 숫자가 조금 느린 애들은 좀 늦게 다가오는데 숫자가 느린 애들이 더 해야지 되는 거예요. 빠른 애들도 해야 되고 빠른 애들은 그런 애들은 정말 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은 정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이 많이 먹어서 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 7살, 8살 6살도 좋고요. 7살, 8살, 9살. 이제 학교에서 조금 이제 숫자에 대해서 조금 할 때, 그럴 때 그거를 그렇게 열어주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엄청 그 두뇌 개발하는데 발달시키고 또 그렇게 큰 애들은 절대 수학이 싫어질 수 없어요. 뭐 왜 부모님이 그 DNA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수학을 못했다던가, 뭐 아빠가 수학을 못했다던가, 뭐 그 계통은 영 아니라던가, 뭐 이러면 또 애들이 좀 비슷해요. 그렇게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나는 그랬지만 또 애들도 그럴 거다 이렇게 뭐 생각한 너무 단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조금 뭔가를 잘 못할 땐 나도 옛날에 못했었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애들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때가. 근데 이제 그게 넘었으면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치기도 힘들고 그때도 뭐 늦은 건 아니지만 완전히 늦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늦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말 달인이 되는 거기에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면 어떤 어려운 게 있어도 모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 컨셉이 비슷비슷해요. 컨셉이
그냥 옷만 다른 거 입은 것 뿐이지 다 그 거의 뼈대는 그런 컨셉은 거의 똑같아요. 뭐 똑같은 2차 방정식인데 거기다 코사인 사인이 들어간 말이라든가 아니면 러그가 들어간다든가 좀 이렇게 필드가 어디냐, 네가 지금 부산이냐 서울이냐 시카고냐 유럽이냐 뭐 파리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따라서 그 용어가 달라지고 하지만 컨셉 밑에 깔려있는 컨셉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따로따로 다 분리되어 있으면 그러면 모든 걸 다 다시 공부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딱 빨리 파악을 하게 되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건 바로 기초가 단단할 때 그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떠한 곳으로 공부를 해도 다 복습이에요.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이거는 여기다 용어를 이렇게 썼구나. 이건 이거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알고 있었던 거에 또 하나가 조금, 여기는 조금, 요게 조금, 여기에다 뭐가 엑스트라가 하나 더 붙었구나. 주로 거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파악은 어떻게 했냐? 기초가 단단할 때 돼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고 그냥 조금씩 그냥 뭐라 해야, 간신히 한 턱 넘고 또 간신히 한 턱 넘고 이렇게 간 애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7살, 8살, 9살, 10살 될 때 이 수학의 기초를 완전히 단단하게 해놓게 되면 그러면 다른 모든 과목들이 하나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뇌튼튼에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4시간씩 앉아서 한다 그러면 정말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20분이 아니고요. 2시간은 뭐 기본이고 자기네들이 더 앉아서 막 한번 오면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앉아지. 그래서 4시간씩 있다 가고 막 이러는데 상상이 안 가죠. 다른 데서는 이게 정말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그것도 다 자기 주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네, 그게 한 학생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생들 다 그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한 번은 3학년짜리 그 남학생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자기 주도하게 하니까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직무유기래요. 난 너무 놀라갖고 무슨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애가 있으면 애를 갖다 또박또박 다 앉아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른 데로 보내시라고 그랬어요. 애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미국에서 보면 인류 대학 다 갑니다. 근데 인류 대학에서 졸업을 못해요. 거기는 가정교사가 없거든. 거기는 참고서가 없잖아요. 거기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 자립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하나 자기가 다 주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주도해서 어저께 나와 오늘의 나와 경쟁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쟁이 최고의 경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을 늘게 하는 최고더라고요. 그게요. 다른 애와 비교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애랑 비교가 되죠. 나중에 시험 보고 뭐 하면서요. 그런데 월등하게 난 거예요. 월등하게. 왜냐하면 자기가 고무줄 누르듯이 실력이 늘어지는데 자기가 자기하고 할 때는 그 고무줄이 어떠한 리밋이 없이 차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갖고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영어에서도 말하는 거에서도 그렇게 됐고 또 수학에서도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애들이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성취감이 있게 하는 거예요. 끝난 거를 끝나면 마무리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걸 해서 이게 끝났다. 내가 오늘 이걸 했네. 그래서 그렇게 성취감이 있는 거, 그때 그 기쁨이 굉장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는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계로 올라갈 때 배우는 거에 대해서 막 두렵거나 난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복습이 확실히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건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이제 초석이라고 하는 대학생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만 와가지고 모이는 그룹이었는데 거기에 한 학생이 IIT라고 하는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회장도 하고 그러는데 뭐 성함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자기는 시험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시험 준비하느라 막 너무너무 막 힘들고 죽겠는데 시험이 기다려진 그럼 내가 얼마만큼 내 실력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 그거를 내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겠죠. 막 시험이 막 스트레스가 아니라 시험이 막 너무나 막 그거 시험 준비하느라 막 잠 못 자고 막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준비함에 있어서 그 준비를 할 때 거기에 한 하루하루 자기와의 싸움에서 하나의 승리를 하면 거기서 성취감이 있을 때 그때 복습을 더 중요시 여기하며 또 예습도 하지만 복습이 저는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복습을 하면서 예습은 하나의 새로운 포인트를 알게 되는 건데 그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그 기쁨을 애들이 알게 된다면 그러면 다 된 거죠. 스타디 헤빗 돼 있죠. 집중하게 돼 있죠. 그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책도 많지만 책 많이 갖다 놓습니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책도 많이 갖다 놔요. 애들이 무엇이든지 흥미롭게 볼 수 있으면 보게 하려고요. 그래서 집중하게 하고 기초를 기본에 충실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스타디 헤빗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성취감을 갖게 해주고 그러면서 집중하게 하고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널로그 수업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 뇌튼튼이 1997년 96년 7년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26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또 저도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아무래도 엔지니어이다 보니까 엔지니어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상의도 한번 해본 적들이 있었는데 하도 이제 그때는 이제 태블릿이 이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을 때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애들로 하여금 그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아니라는 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어려요. 7살, 8살, 9살이고 그때는 너무 이렇게 그런 방사선 나오는 이런 전자보다는 그런 거보다는 애널로그로 펜슬하고 페이퍼가 좋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검지하고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고 쓰는 거 하고 컬러링 하는 거에 그때 뇌의 발달에는 그 전자제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애널로그로 연필로 페이퍼로 색연필로 좀 구식인 것 같지만 근데 그게 구식이 아니고 그게 정말로 머리를 다 발달시키는 데는 그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크리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크리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가 저는 완전히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부터는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뭐 완전히 천재 취급을 받다 보니까 반에서 뭐든지 뭐 시를 외운다던가 뭐를 한다던가 그러면 샘플이 항상 저였어요. 오케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문수이가 한번 해봐. 그러면 다 끝난 거였고 만약에 이제 회의를 해요. 그러면은 문수이가 일어나서 그럼 한번 회의를 해. 그러면 다 조목조목하게 누구는 어떻게 얘기했고 누구는 어떻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래서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러면 그냥 그게 그날 회의한 것의 모든 결말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누가 크리틱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너 이거 틀렸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자꾸 주산 얘기 나오는데 주산이 아무래도 고단이다 보니까 또 순발력 있게 좀 짧은 시간 안에 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2개 이상 틀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게 하다 보니까 뭐든지 완벽하게 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너 이거 틀렸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도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제가 보이스 메이저를 해가지고 성악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딕션이라던가 컨덕팅이라던가 이제 지휘라던가 이런 이제 클래스를 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받게 돼요. 그러면 한 교수님 밑에 한 10명의 학생들이 이제 사사를 받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11명, 그러니까 10명이, 선생님까지 10명이 지적을 하는 거야. 너는 어디가 잘못되고 어떤 고음이 올라가서 제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플럭스가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약도 먹어도 안 되고 제가 2년 동안 노래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 크리틱에 대해서 저에게는 너무나 예민한 거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극복하는 게. 그래서 여기 저희들 아이들한테는 우리 여기 있는 애들은요. 어떠한 것을 하고 나면 그 학생으로 하여금 발표를 하게 하고 그 발표를 모든 사람이 지적하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학생이 3학년짜리 한 학생이 똑같이 막 울더라고요. 막 갑자기 얼굴이 볼이 막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선생님은 30살도 넘어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니까 막 울다가 막 웃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크리틱할 수 있게 그래서 그래야 모든 것을 그 크리틱하는 것을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나는 너를 굉장히 좋아해. 그렇지만 네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그거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거죠. 너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내가 너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내가 너에게 반대 적으로 쓴 것 같고, 우리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꿔서 우리 애들이 자기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힘들어하지 않고 또 어떤 권위의식이라도 어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나랑 너무 친한 사람이라던가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고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이거는 서로 항상 대화로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니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감정 상하지 않고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거 그거를 가리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틱하게 하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지금 꽂고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한다고 하다가 못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 꽃갈콘이에요. 꽃갈콘인데 그 누구야 그 문현동에 그 효준이는 이 5가 이 꽃갈콘이었어요. 걔는 꽃갈콘을 너무 좋아하는데 6은 이 5와 꽃갈콘 5의 1이에요. 7은 꽃갈콘 5의 2. 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미지를 저거로 만들었어요. 그 분홍 색깔. 분홍 색깔은 5고 이런 파란색은 10이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효준이는 꽃갈콘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꽃갈콘을 꼽고 이 꽃갈콘이 숫자가 나오면 5보다 큰 숫자는 얘한테는 꽃갈콘으로 딱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얘가 나중에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나오더라고요. 얘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동영상을 좀 찍어놨는데 걔는 7살이었어요. 7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다 규제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가리키다 보니까 또 아이디어가 생긴 거고 또 얘가 뭐를 좋아하는가 그 좋아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응용을 하다 보니까 이 꼬갈콘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너무 잘했어요. 진짜로 효준이는 정말 기대되는 아이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6살 아이들한테 이제 요거를 말씀드렸었는데 10이 파란색을 저는 뭐든지 다 10은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이면 이렇게 10개죠. 뭐든지 줄 때 5개를 주던가 이렇게 5개죠. 5개를 주던가 10개를 주세요. 특히 만약에 6살보다 어린 애들 뭐 4살, 2살 뭐 이제 기어다니고 하는 애들
내가 한번 이제 그 뭐야 AI하고 제가 이 여러 가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서 대화를 좀 했는데 의외로 AI가 엄청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에보다 더 앞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하버드도 나와 있고 매사추세츠도 나와 있고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 것들도 AI가 가르쳐주고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5개 이렇게 5개죠. 이 5개를 항상 2개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빼기도 나중에 빼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1과 4, 2와 3.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3과 2가 되죠. 요렇게 요거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는 뭐 너무 하지만 어린 애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뇌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1과 4, 4와 1. 우리 그냥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조그만 애기들의 그 컨셉을 잡는 데서는 걔는 그냥 1과 4만 했지 4와 1로 뒤집는 거는 안 가르쳐요. 그냥 1, 2, 3, 4, 5 그리고서 그냥 쉬고 그렇게 하지 1과 4와 4와 1을 매치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매치시냐면 5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5는 진리잖아요. 1과 4, 2와 3은 5예요. 그거는 뭐 바뀌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냥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알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알게 하는 거예요. 5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6, 7 할 때 이렇게 이게 6이 되는 거예요. 아까 꽃갈콘. 효준이는 꽃갈콘이죠? 이렇게. 7. 5와 2. 5와 3. 이렇게. 5와 4. 이렇게. 하나 떨어뜨려갖고. 그렇게 해서 5와 5. 그럼 열이죠. 그쵸? 10이죠? 그 5와 10만 가지고도 놀기만 해도 굉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5와 10을 그냥 놔두고 그냥 길에서 내가 한번 그 사직에 그 머리를 자르러 나갔었는데 부산에 사직역에 머리를 자르러 나갔었는데 버스를 50번을 기다리느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어머니와 이제 조그만 애기가 한 7살 되는 애랑 같이 엄마랑 숫자 놀이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6 더하기 2는 8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십진법으로 한 거죠. 그렇죠? 십진법으로 한 건데 그거보다 이해시 되는 거예요. 조직적이 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놓고 그럼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바로 빼는 거죠. 먹는 게 빼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물건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는 글자로 쓰는 거 하고 이거하고 글자 쓰는 거 하고 매치를 못 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매치 못 시킬 때 막 IQ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조금 더 가르쳐 주시고 조금 더 하면 그러면은 금방 또 애들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지금 내가 여기서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 주면 어느 날 그거를 딱 인지할 때가 있어요. 그걸 딱 인지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잘하더라고요. 저도 주산을 3급을 6개월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한 달을 하는데 6개월을 그것만 했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무의식 속에 굉장히 많이 그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그만뒀다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6개월은 2, 3개월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1개월밖에 안 되는데 6개월을 그렇게 어떻게 그걸 갖다 견뎠는지 하여튼 제가 그것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 것 같고 잘 견뎌서 그래서 1단에서 5단을 가고 5단에서 7단으로 가는 거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단단히 해놨을 때 이런 개념을 완전히 되어 있을 때 이 개념이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걸로 그냥 그런 거보다 어렸을 때 엄마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또 아빠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든지 먹으면서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크게 막 그런 것도 없어요. 5,
10, 5보다 큰 수, 그 5보다 큰 수를 또 분리시켰다 안 했다. 그냥 그것만 하는, 그거 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애들은 그거 가지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5보다 작은 수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건 또 그거대로 또 따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나요? 쉬는 거? 쉬면서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너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삶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삶 속에서 아이들이 머리를 발달시키고 삶 속에서 합쳤다가 풀었다가 더했다가 또 찾았다가 또 자기가 그 숫자에 계산한 걸 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아닌 것 같지만 그 무게가 그게 있어요. 그 무게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값을 갖고 나서 또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걸 생각해서 또 가져오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할 때 그럴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은 숫자 계산하는 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우리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금방 갑니다. 어떻게 보면 5단계, 6단계를 갖다가 그냥 하나를 보면 끝까지 쫙 그러니까 통찰력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잘못 보면 저 사람 벌써 다 계산을 해놓고 나한테 그런 이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말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를 들으면 벌써 다른 한 번 생각할 때 벌써 쭈쭈쭈쭈 올라간 거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제 다른 사람은 괜히 이제 뭐가 틀렸다던가 자기가 좀 불리하게 됐다던가 이제 이러면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하여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글쎄 이거는 제가 보니까 90일, 100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런 또 당군 뭐 거기다 뭐 곰이 100일 동안 뭐 마늘을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걸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100일이라던가 이 90일에 무슨 그 뇌와 어떤 관계된 뭐가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 내가 그거를 어떤 서포트하는 그거를 내가 그 단서를 아직까지 잡지는 못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영어를 가리킨다거나 또 이 뇌튼튼을 가리키거나 이렇게 가리키면서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급변을 일으켜 주는 게 바로 그 100일인 거예요. 90일, 3달. 그래서 저 또한 우리 선생님이 훈련을 3달 동안 갔다가 오셨는데 그때 1단에서 5단을 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훈련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영어도 한국말 하듯이 영어 한다 솔직히 그런 타이틀을 걸면은 조금 사기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게 사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3달 정도는 아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뇌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은 뇌인지 그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경험상 90일 100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뇌에 있는 세포가 우리 사람 피부의 세포가 바뀌는데 21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런 어떠한 그 뭐랄까 뇌의 어떠한 그 발달 어떠한 효과 이런 거는 한 달보단 3달이었고 그리고 영어 또 영어 같은 것도 그것도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다른 거 다 준비를 하고 집중적으로 3달을 집중적으로 할 때 그때 한국말 하듯이 영어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을 너무 제가 급히 영상을 녹음을 하느라 조금 그 가려진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지난주에 그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영상은 이제 제가 내릴 거고요.
이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